자, 무신 집권기라 하면은 이고 이의방이 무신 정면을 벌이고 이의방이 이고 죽이고 정중부가 이의방 죽이고 그리고 경대승이 정중부 죽이고 이의민이 등장을 했다가 이제 최충한테 죽은 거기까지가 이제 전반 40년. 자, 그리고 뒤로 이제 60년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최충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최우입니다. 최우. 최충원의 아들인데요. 이 최우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무려 3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사 신분이에요. 암살 이런 거 안 당했습니다. 그의 정치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우가 이제 아버지 최충원이 돌아가시고 일단 첫 번째 허들을 만납니다. 그 허들이 누구냐면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권좌를 노린 거지. 그래서 동생과의 뭐 역사에 한두 번입니까? 그 전쟁으로 동생을 몰아내고 본인이 권좌에 앉은 거죠. 왕은 고종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실권자가 되었다. 근데 여기는 최우가 정권을 잡자마자 어떤 짓을 하느냐? 말 그대로 적폐청산을 했어요.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예요? 폐단이 쌓일 적, 쌓여있다 이거야. 쌓여있는 폐단을 전부 다 청산을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곡간을 열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쌓아놓은 금은보화,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그냥 백성들한테 나눠줘요. 최우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버지 주변에 붙어가지고 권력에 빌붙어갖고 백성들 재물 빼앗던 권력자들을 전부 다 처벌하고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무신들은 주로 이제 무신 위주로 나라를 이끌어갔다면 계산자라고 현명하고 일자라는 행정 전문 문신들을 대거 기용했던 게 바로 여기는 최우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왕이면 이뻐 안 이뻐요? 너무 이쁘니까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진양후라는 높은 관직을 하사를 해요. 이게 일이 없는 관직이야. 근데 여기는 최우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 전하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따지면 무슨 뭐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이거든요. 당신을 어느 자리에 앉힐 거야. 당신은 이제 해임이야. 요 인사권을 가진 게 고려 정부 중에 2부인데 정부 부처인데 2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방이라는 인사기구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설치를 했어요. 정방을. 그 최우 집 안에 여기는 정방이 있었다. 자,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참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인사권을 주무른다? 이거는 권력의 끈은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좋게 보면요. 맞아.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이 직접 청렴한 사람 좀 앉히고 하려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독재예요. 독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무신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정책을 펼쳤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었다. 아름답다기보다는 아름더러운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여기는 최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우가 계속 이렇게 쭉 좋게 집권했으면 고려가 나아졌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황당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자, 어떤 나라가 고려를 쳐들어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징징징기스칸의 후예들 세계 최강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려와 몽골과의 전쟁을 알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고려 위쪽에 뭐가 있냐면 이제 금나라가 있어요. 여진족이 세운 이제 금나라 기억하시죠? 금나라하고 우리 고려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과거에 공부했었던 미자겸 때 4대 관계를 맺었죠. 4대 관계. 그래서 뭐 왕의 나라, 신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 막 조공바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금나라는 꺼져가는 촛불이고 떠오르는 태양이 있어. 그게 바로 훗날 원나라가 되는 징기스칸의 몽골이 됩니다. 여기는 몽골은 이제 징기스칸 때 서남아시아 일대를 정복하고 여기는 유럽하고 고려 쪽으로 동시에 밀고 들어오는 세계 최강의 기병부대를 자랑하는 그들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몽골이 일단 여기는 여진하고 한번 붙은 거예요. 막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시절이었어. 이 상태였어. 근데 여기는 몽골이 고려하고 전쟁을 왜 하느냐? 그 시작은 바로 이 사람 저고여라는 몽골의 사신 때문입니다. 저고여가 여기는 고려의 사신으로 왔는데 오만 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뭐 조공을 많이 내놓아라 더 내놓아라 정도가 아니라 왕을 조롱하고 무신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고요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압록강 부근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살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누가 저고요를 죽였을까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자, 첫 번째 가정입니다. 1번, 여기는 몽골에서 죽인 자작극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몽골 입장에서는 여기는 여진하고 지금 4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려를 물론 처음에 여기는 몽골이 그 거란족을 쫓아왔을 때 고려하고 형제 관계를 맺고 거란을 제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인데 자기는 형제밖에 안 돼. 이걸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여기는 여진이 함부로 힘을 쓰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몽골이 죽인 자작극이다.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여기는 여진이 죽였다라는 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진 입장에서 아니 우리 아들 나라인데 신하 나라인데 여기는 몽골이 거란족 때려잡으러 왔을 때 보자마자 형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버지보다 형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여기는 여진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진 입장에서 몽골과 고려를 좀 띄워놓기 위해서 사이를 좀 갈라놓기 위해서 여진에서 죽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설은 뭐냐? 고려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사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저고요를 아무개 씨가 가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피살했다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굳이 그렇게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처지도 못 되고, 그리고 저고요 피살 이후에 고려는 강력하게 우리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여기는 몽골에 끊임없이 화친을 주장한 걸 보면 요 가설은 아닌 걸로 사료되는데, 불행한 역사는 뭐냐면 몽골은 3번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누가 죽였는지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압록강은 너희 고려 땅이잖아. 너희 땅에서 일어난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서 질풍처럼 쳐들어옵니다. 몽골에서 쫙 하고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오는데 세계 최강 기병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근데 무신 지금 집권기잖아요. 막아야죠. 우리가 어디서 막느냐? 자, 여기는 청천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자, 청천강 위쪽에 여기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 그 유명한 바로 여기가 이제 그 귀주 대첩할 때 귀주 있던 자리거든요. 귀주성에서 우리가 이제 막게 됩니다. 자, 귀주성에 당시 이제 누가 있었냐면 박서 장군이 있었어요. 박서 장군이 이제 적들을 막으려고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잘 막아가지고 몽골의 침입을 막은, 승리를 거둔 게 바로 여기는 귀주성 전투입니다. 근데 여기는 귀주성 전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박서 장군이 잘한 것도 있지만 교과서에는 이 사람으로 나와요. 몽골의 1차 침입을 막은 거를 1차 침입하고 박서로 나오는데, 이때 숨은 영웅이 있었다. 그 숨은 영웅이 누구냐? 바로 김경손 장군. 그래갖고 여기는 박서 장군이 그 성문의 남쪽을 지키라고 했답니다. 남쪽을. 김경손 장군이 네 그래 놓고 약속을 어겨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 기상천외한 짓을 하는데, 남문을 지키라고 그랬으면 성문을 딱 닫아 걸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 몽골군이 쳐들어왔는데 성문을 열어버려요. 남쪽 성문을. 그러니까 몽골이 딱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이 열리니까 뭐야? 근데 거기서 12명의 결사대가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냥 말 타고 가면서 깃발을 든 깃발병을 빵 하고 쏘니까 깃발병이 쓰러지고, 두 번째 화살 딱 뽑아가지고 일단 깃발을 빵 쏘니까 깃발이 꺾어지면서 그냥 확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수의 몽골군들이 남쪽 문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니 뭐가 파락 나오는데 깃발이 쓰러지고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앞쪽이. 뭐야? 하면서 전군 일단 후퇴, 그러면서 단 12명이 몽골군을 후퇴시키는 엄청난 전과를 이룬 게 여기는 김경손 장군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예? 세보니까 12명이 이런, 야, 다시 가. 그래갖고 몽골군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귀주성 전투예요. 몽골군이 활을 쏘고 그리고 투석기를 던지고 공성무기를 통해서 막 들이받아가지고 성문을 깨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의 박서와 김경손은 성위에서 불화살을 쏴대고 그리고 쇳물을, 사다리 타고 올라는 몽골군의 얼굴에 쇳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몽골군이 안 되겠다 싶어서 땅을 받답니다. 두더집니까? 땅 파고 오는데 그 땅에다 쇳물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전투를 나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투에선 승리했는데 전쟁에선 패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몽골의 1차 침입은 별동대 간의 싸움이다. 우리에게 여기는 김경손 별동대가 있었다면 몽골의 기병이
이 귀주에 머물지 않고 지나칩니다. 일부는 귀주에서 싸우고 일부는 지나쳐갖고 개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왕을 포위해버린 거지. 그래갖고 그냥 뭐 화친 맺기를 하고 돌아간 거야. 이게 1차예요. 4개월 동안 벌어진 전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몽골한테 조공 바치겠다, 뭐 이제 항복했다 이렇게 된 건데 여기는 이제 최후하고 다 모인 거야. 야, 어떡할 거야? 정말 조공 바치고 무릎 꿇고 살 거야? 서서 싸울 거야? 한마디씩 했겠지. 우리가 야인인데 어떻게 무릎 꿇고 삽니까? 서서 죽읍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 그럼 전투 준비해. 그래서 강화천도를 한 거야. 강화도로 개경에서 수도로 옮긴 거야. 이유는 뭐야? 몽골은 바다를 본 적이 없잖아요. 초원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두려워할 거다. 그래갖고 다 이사 갔어, 이리로. 왕실하고 주요 세력들이 다 강화도로 이사를 갔다고. 그럼 몽골 입장에서 뭐야? 항복하고 조공 바친다더니 수도를 섬으로 옮겨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쳐들어와. 이게 이제 2차 전투예요. 근데 2차 전투가 어디까지 밀고 내려오냐면 여기는 그 에버랜드는 용인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그때 등장한 또 하나의 영웅 김윤후입니다. 승려 출신의 김윤후가 활을 땡겨 쏘아가지고 적장 살리타를 죽여버리죠. 즉사시킵니다.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은 그렇게 실패해요. 다시 몽골이 돌아가. 그러고 나서 몽골이 끈질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고려를 제압하지 못하면 여진도 제압하지 못하고 여기는 일본으로 가는 길목도 어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3차 침입을 해요. 또 쳐들어와요. 3차야. 3차는 1, 2차와 달리 5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요. 얘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여기는 전라도하고 경상도, 하삼도까지 유린을 하게 됩니다. 만나는 백성들 다 음식 뺏고 죽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재가 모두 다 손실됐던 게 여기는 바로 3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2차 침입 때 초조대장경이 불탔다면 3차 침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주의 황룡사 구층목탑이 불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 3차 침입도 이제 이들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그 백성들이 물리칩니다. 다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갖고 다 불태우고 산으로 올라가서 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밭을 개간하고 버틴 거예요. 버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제압하면 되지 않냐? 산으로 못 올라가요. 왜냐면 몽골은 기병이잖아요. 그 말들이 그 숲이 우거진 산으로 올라가서 싸우기가 여간 쉽지 않거든요. 그 말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건 전차병이 전체에서 나오는 격이 되니까 이들은 뭐 답이 없었던 거지. 그렇게 우리가 3차도 막아내게 됩니다. 또 쳐들어와 얘들이. 그게 4차예요. 근데 4차는 다행히 내부적으로 이제 칸이 죽으면서 다시 돌아가고 이제 우리를 공격한 게 이제 몽골과의 이제 전쟁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강화도에서 최후가 한 일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경에서 했던 게 적폐청산이고요. 강화도에서는 땅을 개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8만 대장경을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자는 8만 대장경도 바로 여기는 최후의, 물론 왕은 고종이었지만 최후 때 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최후도 사람이니까 전쟁의 스트레스에 점점 쇠해서 늙어가고 자연사합니다. 하늘의 별이 되죠. 그럼 최후 다음에 이제 누가 정권을 잡느냐? 그의 서자였던 최항이 정권을 잡고 여기는 최항도 병사를 하고 계속 몽골하고 전쟁 중이에요. 최의가 정권을 잡았다가 여기는 최씨 무신 정권을 마무리시키는 김준이라는 장군이 여기는 최의를 죽임으로써 이젠 김씨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김준 장군을 임연이라는 장군이 죽여버리고 여기는 임연은 자기 아들 임유무, 나이가 어린 임유무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서 이제 왕이 바뀝니다. 고종에서 이제 원종으로 바뀌고요. 당시 원종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고종이 항복을 했다, 몽골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이제 5차, 6차 침입을 하잖아? 그러면서 공격 방식이 바뀌어요. 그전엔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 불태웠다면, 그러니까 전쟁을 했다면 이 머리 좋은 몽골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전쟁이 아니라 강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강점을 하냐? 여기는 백성들을 보는 족족 전부 다 끌고 가요. 몽골로. 그때 한 수십만 끌려가죠. 그리고 아예 자기 땅을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여기는 막 그 평양 근처 이쪽 있잖아요. 여기에 막 동령부 설치하고 뭐 쌍성총관부 설치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자기 땅을 만들어버려. 그럼 여기는 이제 강화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기는 그 왕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세금 낼 백성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우리가 개개해야 될 땅들도 몽골이 점거합니다. 이거 그럼 우리는 고려가 그럼 여기는 강화도가 고려입니까? 이만하시죠. 그냥 항복하고 조공 바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종 때 항복을 해요. 그래갖고 아들 원종 때 이제 개경으로 환도, 수도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면이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지금까지 몽골하고 싸웠던 건 왕실이 아니라 우리야. 그런데 개경으로 환도가 항복하면 몽골이 우리를 가만두겠어? 전범 취급하면서 전쟁 범죄자로 심판할 거 아니야. 절대 환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지. 원종은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사람 시켜서 어린 인민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환도를 해요. 그렇게 몽골의 침입은 마무리가 된 거고 지금부터 이제 원나라 간섭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왜 일제처럼 강점기가 아니라 간섭기로 갔을까? 그러니까 그 모든 미스테리한 비밀들이 곧 밝혀집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죠.